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7일 마감 시간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선물 순매수 어제 완전 또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 특별히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좀 주가 조정받았고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반면 또 너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또 반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보고 2차전지도 얘기도 해보고 로봇 얘기도 해보고 다 얘기해봤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로봇이 앞으로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해 나가면 가장 기본적인 4차 산업의 핵심 빅데이터의 기본이 이제 반도체, 그 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이제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인위적 감사는 없다고 한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14년 만에 반도체 적자 현실화. 7일 이제 삼성 1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1분기가 14조 1천억, 예. 그리고 6천억, 이제 쉽게 말해서 작년에 14조를 이익을 냈는데 지금 6천억, 95%. 이 정도 되면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폭락이죠. 참 주식이 재밌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5%가 하락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다 오늘? 예. 보시면 4.3% 올랐고 외국인이 910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죠. 예.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적자 뭐 그 어떤 한 종목 한 부분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안 좋았다 이러면 뭐 거의 급락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복가의 교섭 계속 보겠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이 메모리 업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의 적자를 냈다. 메모리 업황 한파. 메모리 뭐 일단 PC에도 들어갈 거고요.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그쪽 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때 충분히 이제 집행을 한 거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어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뭐 업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사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엄청나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주가 이제 좀 덜 나왔겠죠.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실적이 악화된 거죠. 예. 파운드리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방 IT 수요 심체로 고객사들 메모리 주문을 줄이고 그렇죠. 예. 재고 조정 가운데 메모리 가격은 하락도 이제 또 거기다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겠죠. 예. 우리 시장의 가격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식 호가창은 좀 다릅니다. 호가창에는 오늘 볼까요? 호가창 잠깐. 네. 지금 매수 잔량, 매도 잔량 보시면 요 딱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매수 잔량이 60만 주, 매도 잔량이 320만 주인데 4.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의외로 또 이렇게 매도 잔량이 많은데 주가는 덥석덥석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기관 투자자들이 어차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정에 가까운,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 물량이 있는데 이걸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가를 잡아먹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호가창이 이제 일반적이죠. 10개 중에 7, 8개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은데도 계속 사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 창구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자기네들 물량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실질 매도 물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호가창 얘기 잠깐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RAM과 랜드 모두 적자. 메모리 반도체 모두 적자. 파운드리 주문량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 주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제 적자 나온다, 뭐 안 좋다, 앞으로 업황 둔화된다 이러면 주가가 급락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또 엄청 샀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려고 좀 특수한 부분이라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방 IT 수요 침체로 고객사들 메모리 주문을 줄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를 이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좀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뭐였죠? 네, 오펙에서 감산하겠다. 그 내용 나오고 그 유가가 올랐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는 침체되고 있어요. 안 좋대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원유가도 반도체 값도 자꾸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고 조정. 이제 그만 생산할래? 생산 안 하겠다는 거죠. 국제 원유도 생산 안 할래? 생산량 줄일래? 반도체도 생산 줄일래? 그러면 그거에 따른 메모리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수요는 뭐 좀 감소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기가 좀 회복될 때 수요가 이제 급증할 때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경기 사이클이 계속 이제 순환고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좀 바닥이 다다랐구나라고 이제 좀 판단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2년 조정 받았나요? 보시겠습니다. 2021년 1월이니까 2022년 1월, 2023년 1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년을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지금 현재 경기 실질적으로 실질 사이클은 1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버린 거죠. 그렇겠죠. 96,000원이란 가격이 미리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돈도 많고 주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5만원까지 언더슈팅,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고, 이 물량은 이제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2024년, 2025년은 회복된대. 앞으로 로봇이고 뭐 전기차고 뭐 온통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야.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지금 오늘 외국인은 이제 사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기사가 아닌 거죠. 이 기사는 지금 1분기 실적 쇼크는 우리들이 봤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저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기관 투자자의 눈과 개인 투자자의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았죠. 적자, 뭐 반도체 안 좋다. 오늘 뭐 거의 극치를 할랐네요. 뭐 그 6만 원대 사신 분들은 5%든 10%든 수익 내고 이제 팔아버린 거겠죠. 근데 그걸 외국인들은 산다. 얘네들이 사는 이유는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내후년을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요런 맥락에서 좀 삼성전자를 또 보는 어떤 시각, 요런 걸 얘기하자고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개인 투자자들을 무섭게 만드는 거죠. 재고 압박, 적자 눈덩이, 감산, 무섭다. 이제 주식 그만할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만할래. 삼성전자는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거나 라인 가동을 멈춰 생산량을 라인 가동도 안 한대. 무서워. 주식 팔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경쟁사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올해 하반기까지 손실을 버티면서 올해 하반까지 손실이래. 근데 외국인은 이제 그걸 사는 거죠. 적자인데도 사는 거죠.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겠다. 기대감으로 주식이 뭐 폭등하기도 하죠. 지금 뭐 2차전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도 않은데 10배, 20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무서운 게 주식이고.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내러티브 전략,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어.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이제 계속 기사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이제 팔고 나오겠죠. 지금 반대죠. 삼성전자는 안 좋아. 안 좋은 거니까 너네들은 이제 뭐 다 팔겠지. 그럼 우리는 살게요. 우리는 사서 또 나중에 어차피 로봇 되고 뭐 드론이 날라다니고 다 반도체야. 필요 없어. 우린 괜찮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과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
삼성전자 재고자산에서 작년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15조원대 가져가면 지금 2조원대 중반 상회할 것이다. 어차피 재고자산 평가 손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재고 누적에 따른 부담, 이제 재고를 줄이고 감산하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올 연말 내년 이후에 정상화되면서 다시 수익을 내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을 보고 지금 미리 또 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뷰와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굉장히 다르다. 예, 뭐 2차전지도 지금 거의 뭐 실적으로는 우리 이 움직임의 어떤 가장 핵심은 외국인이 쥐고 있거든요. 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인플레 뭐 감축법 뭐 이런 가장 이런 기존 모든 법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어차피 뭐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될 가장 뭐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늘 체크하는 종목인데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악재 팔고 뭐 호재 뉴스에 사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특징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뉴스에 팔고 호재 악재에 산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